안녕하세요. 박마련유 공감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장애인 1위라면 가장 먼저 앞서시고,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보니까요, 도봉구에서는 털털한 아저씨로 소문나 있습니다. 소통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많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원 김성동 의원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김성동 의원님, 지금 제일 바쁘신 시절이잖아요. 네. 지금 시기 자체가. 네. 그래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TV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정치 현안도 많고 연말이라서 나라 예산 같은 것들 점검하고 그렇죠. 또 의원 개개인들도 또 어떤 좋은 일들을 마지막으로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그런 시즌입니다. 마음이 분주한데도 복지TV로 이렇게 발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TV 토론이나 이런 거 방송 출연을 잘 안 하려고 제가 진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정치가 보면 너무들 이렇게 막 싸우고 서로 본인들이 잘하는 정치를 그냥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분의 정치를 자기 자신의 것을 잘하면 이게 좋은 세상이 오고 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잘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남들 헐뜯고 간섭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TV 토론 이런데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일 핑계로 원내수석하고 뭐 저기 여의도연구원장하고 그럴 때도 일 핑계로 제가 그런데 안 나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정치 안 하고 싶어서. 그럼요. 뭐 우리 뭐 K 본분이 뭐 M 본분이 S 본분이 그걸 다 제치고 복지TV에 출연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출연하면 이제 뭐 왜 여기 우리 프로는 안 나와주느냐 그런 지상파 방송들에서 항의가 많을 텐데 그래도 복지TV 출연하고 나서 제가 또 안 나갈 생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감세상이라 또 우리 이제 장애인과 또 사회복지 또 어르신들, 여성분들 또 약자를 대변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선동 의원님은 전공을 정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정치에 대한 되게 혐오증을 넘어서 또 국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잖아요. 뭐 솔직히 그건 맞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 사회 정치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선동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정치란 어떤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발전적으로 비전을 제시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또 국민 통합을 해서 따뜻하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에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원적인 그런 존재 이유인데 정치가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흐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그런 때일수록 이 정치를 더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내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지 그리고 내 한 표가 어떻게 행사됨으로써 좋은 선량이 나오고 그 선량이 또 그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약자 그늘지는 곳을 잘 챙길 수 있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건강한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한 표 한 표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모일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이.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를 보면서 정책을 보면서 유권자분들이 내가 투표를 할 때 이 한 표가 정말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뵈면 나는 정치가 싫어서 투표장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가봤다. 이러신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그럼 그 투표를 보면 알잖아요. 100% 투표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50%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투표라는 것은 정말 좋은 선량을 주권자인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정치가 잘못됐다 그럴수록 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수록 정말 누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냐. 네. 그거 뭐 고향 따지고 학교 따지고 그래서 지연 학연 따져서 이렇게 정치할 네. 게 아니라 투표할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후보가 누군지를 네. 내 눈으로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셔서 네.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시면 네.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저는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네. 그런 소중한 생각들 네. 내가 소중한 한 표를 가지고 있다. 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으로 얘기했지만 뭐 김선동 의원님은 뭐 털털한 동네 아저씨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통을 그렇게 잘하신다며요. 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저는 정치인들 그러면 국회의원 그러면 네. 남들이 이상하게 자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님 그러고 지역에서도 보면 동네 이제 형님들이 네. 김선동 의원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은 네. 그 약간 그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네. 뭐 제가 좀 뭐라 그래요. 아니 선동아 그러고 그다음에 저는 예 형님 그러면 될 일이지. 사석에서도 꼭 그 국회의원님 뭐 의원님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편안해져야 되고 저는 일상의 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네. 같이 섞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해야 진솔한 현장의 얘기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네.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저는 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털털한 의리고, 동네 아저씨라고 소문났군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시고 저는 선거할 때도요. 제가 네. 선거 명함에 네.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막 그냥 선거 때 지하철 앞에 가서 뿌리고 이런 선거 명함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자기 핸드폰 번호 안 쓰는데 네. 저는 선거 명함에 제 핸드폰 번호 딱 써놓습니다. 그 핸드폰 번호가 지금도 핸드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좀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네. 약간 이렇게 우리 당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짝 네. 그러세요. 요새 뭐 저기 뭐야 잘 못 봤어 네. 이러시면은 아니 제 핸드폰 번호 있는 그 명함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 다 있고 그러는데 저 항상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받고 이러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하겠다는 마음 자세에 네. 저는 그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네. 그래서 핸드폰도 제가 뭐 수행비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맡기고 그러지 않고 제가 늘 가지고 다니고 직접 가시고. 늦어도 꼭 리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장애 한마음 체육대가 있을 때 제가 인상적인 걸 봤어요. 네. 뭘 보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저는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사회 끝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네.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쫙 지나갔어요. 네. 근데 막 누가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김선동 의원이세요. 아니 그건 이제 밥 먹다가 뛰어가가지고 네. 그분을 끝까지 가서 도와드리고 또 오셔서 또 식사하고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아니, 그래서 그거는 자동이죠 자동. 자동으로 이게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들이 무거운 걸 가시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넘어지면 그게 떨어져서 다치시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같이 제가 가서 끌어들이고 그분들은 그걸 잡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갑이 아니다. 아니 그렇죠. 국회의원은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사람. 오히려 그러고 공인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뭐 털털한 동네 아저씨로 소문나고 또 소통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예. 예. 근데 김선동 의원님은 실제 또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또 공부도 열심히 한 걸로 이제 소문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어땠어요? 저는 아버님이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버님 그 부임하시는 학교 뭐 따라다니면서 전학도 하고 이러면서 늘 아버님의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네. 남들이 볼 때 네. 그 왜 선생님 아들이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조금 높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약간 질시의 대상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으로 네. 저는 그런 시선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네. 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아주 제가 우연히 네. 필연인가요? 그렇게 경험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또 그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평교사하시고 뭐 평교사시고 교무하시고 교감하시고 뭐 이렇게. 그 아버님 따라서 학교도 이렇게 움직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많아요. 야,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쟤는 누구 아들이야, 쟤는 누구 선생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약간 친구 이렇게 사귀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아들이랑 서로 다투면 본인들이 손해 볼 것 같고 막 이런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표시내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넘겨주고 헤아릴 줄 알았죠. 어린 녀석이 좀 기특한 편이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하셨네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네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금도 그 제 고향이 바로 거기는 아니지만 거기 너는 우리 고향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좀 내려와서 소주 한잔 하고 뭐 개울 가서 물고기도 잡고 뭐 다슬기도 잡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부릅니다. 지금. 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친구들이 불렀다는 건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도 그리운 것도 있지만 또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기억하고 나쁘지 않았던 친구로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린 시절 과정을 이제 아버님이 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고 지내오시면서 또 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어떤 거예요? 저는 비교적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삶을 정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저기 그 이제 뭐 써내는 거 있잖아요. 장래 희망. 어릴 때 많이 쓰잖아요. 장래 희망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모범 답안이 선생님, 과학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저도 과학자 쓰고 선생님 썼죠. 근데 쓰면서 마음 한켠엔 이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보면 되게 막 보릿고개 있고 막 이런 나라라서 주변에 보면 참 밥 굶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도시락도 이상한 거 싸오고 반찬이 그냥 고추장 하나. 이런 친구들을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봐서 그 60년대생이시잖아요. 63년생이죠. 63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라 형편이 우리가 너무 좀 못 사는 나라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좀 약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좀 강하고 선진국인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그 자기 때거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라 위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럼 나라를 위한 건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뭐 선출직과 공무원도 저는 다 뭐 그것을 준별해서 어린 나이에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문 배우면 나라 국자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충성 충자 이런 거 참 많이 쓰고 효도 효자 이런 거 참 많이 쓰고. 그러셨군요. 그걸 저만큼 많이 쓴 친구도 없을 거예요. 아버님한테 북글씨 배우고 나서도 늘 아버님께서 이제 그 또 서예를 지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서예 조금 흉내를 낼 줄 압니다. 근데 그 서예 할 때도 늘 그냥 나라 국자, 충성 충자, 효도 효자 옛날 가치이긴 한데 저는 그 가치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 쪽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한국 청소년 활동 지원응원 이사장도 하셨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활동은 어떠셨어요? 저로서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초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이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기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봉구에서 이제 재선 바로 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선거를 치르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을 했다. 네.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지도사들 네.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찌들지 않게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한 개개인이 소중한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네.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그 현장에서 더 한번 절감하게 된 아주 소중한 저한테는 시기였고 저는 정치인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이런 청소년 이런 분야에 네. 그쪽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네. 본인들의 늙어가고 낡아지는 생각을 다시 젊게 만들고 미래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청소년 활동 진흥원 원장 이사장을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요즘에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고 또 청년 어떤 그 애로점 이 부분에도 당연히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업 문제부터 또 사회 활동 문제부터 또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정말 미안하고 네. 정말 안타깝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뭐 웬간한 대학이면 추천서가 대기업들 추천서가 뭐 4장 5장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골라서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계속 쭉쭉 성장하고 기회에 일자리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느 국민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대학 나와서 조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 도움 조금 받아서 부모님이 좀 여유가 계신 분은 전세 자금까지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라도 자기가 월세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단계 18평, 21평, 뭐 24평 이렇게 이제 자기 집도 늘려가면서 그 희망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고 결혼하게 되면 주택 문제 아이들 육아 문제 이런 거 정말 꿈 같은 자력으로 하기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우리 정무위원회 이제 경제, 인문, 사회 계열 거기 싱크탱크 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십 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를 통과하는 이사장님한테 제가 국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다 그러지 않고 제가 좀 말씀 좀 나눠보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출산율이 저하돼서 인구 절벽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로 출산율이 30만 명 초반대 정도가 될 건데 정말 심각합니다. 군인들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건 누가 재원을 내야 재원이 생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우리 정치권이 그런 거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도 뭐 선거법이다, 공수처다 이런 거 갖고 그 국민들 눈에 보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기들만의 밥그릇, 자기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리그 이럴 텐데 진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정말 거기에 승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좋네요. 싸우죠. 미래위원회는 안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에 보면 미래위원회를 상설화해서 하고 우리는 있어요. 없나요 지금? 우리 미래위원회라는 게 없죠.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상설 커미티로 상임위를 이렇게 미래위원회 하나가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활약하고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문제 잠깐 좀 얘기 좀 했고 또 장애인 문제 그러면 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잖아요. 네. 그 뭐 지난번에 보니까 도봉구 그쪽에도 보니까 예, 이 장애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던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 방에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만들어야 돼. 예산 잡아. 이게 아니고 발로 뛰면서 설득하고 결국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스토리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예결위원회 이제 예결위원도 하면서 좀 압축된 권한을 갖는 게 소위인데 예결위 소위. 그다음에 그것보다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건 예결위 소위위원이라고. 지금도 이제 여야 간사 세 분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결위 소소위원 할 텐데 우선 그 이제 도봉역 저희 지역에 도봉역 방학역이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도봉 경찰서에 갔다가 그 현장에 이제 발로 뛰다 보니까 제가 목격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가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경찰서예요?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사다리를 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야, 이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 공공기관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 뭐 저기 뭐 장애인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아기들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층계도 굉장히 그 1층, 2층 할 때 층계도 굉장히 많아요. 밟아야 되는 숫자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5층 이하 옛날에 지었던 건물 중에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안 준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저쪽은 아닙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5층 이하는 하나도 안 됐는데 제가 그런 게 어딨냐.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경찰서는 대민 서비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지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재부랑 예결위 소소위원 하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 제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호로 강남에서도 없는 경찰서가 있는데 도봉구에서 해가지고 선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 그 도봉역 방학역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절절매고 막 이렇게 그냥 계단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 구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계자 불러가지고 자꾸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안 되면 부셔서라도 하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아내서 이제 위치도 엘리베이터 위치도 제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안을 내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사실은 예산을 배정하는데 제가 원내 수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결위 소소위원까지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기로 하기로 확정을 했고 그런데 예산을 실제로 배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원내 수석을 하면서 또 그 덕도 좀 봤어요. 그래서 예산도 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분담 비율이 도봉구가 재정이 적어서 그 도봉구가 사실 50%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0%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하는데 지금 공사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봉경찰서는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도봉역 방학역은 이제 방학역에 4개, 도봉역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하는데 올 12월까지 완전히 완공이 돼서 이제 어르신들 우리 저 장애인분들 그 자유롭게 보행권 그렇죠. 편안하신 보행권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그만 효도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김선동 의원 그리고 김선동 의원이 장애인은 어떻게 느낄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장애인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장애인 그러면요. 제가 초선 때 우리 농아인들이 하는 체육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농아인으로 가고. 농아인 체육대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데 보통 축사하고 이제 바쁘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제가 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정말로. 똑같이 돼서 그래서 그날은 저기 비도 부슬부슬 좀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비도 오고 그러면 모양새도 좀 그래지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움직이시고 그래서 축사만 하고 빠지고 싶고 좀 도망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같이 이게 비 부슬부슬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있어봤어요. 근데 있어보면서 내가 장애인이다라는 생각 갖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수어를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화를 못 하시니까 그 안에서는 장애가 되는 거네요. 이게 사회적인 장애예요. 제가 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까꾸라고 있고 오늘은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만지는 시계 예. 그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그 시계 그거 아시는군요. 브래들리 타임피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게 어림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지 그것도 제가 그 시계를 가끔씩 차면서 이렇게 하고 남들한테도 이 시계가 의미 있는 시계다. 그리고 그걸 사게 되면 약간 비싸긴 한데 그게 좀 기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그 시계 만지는 시계에 또 스토리텔링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해가지고 한번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서 한번 좀 검색해 보시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그 마음 그다음에 실제 불편한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그 같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김성희 의원께서 농아인분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장애를 느꼈다. 내가 장애인이다. 예, 결국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진짜 마음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예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얼마 해줬다 뭐 우리가 노력해서 뭐 이거 한다 그건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잘 못해도 예스 노만 하고 땡큐만 알아도 소통이 되잖아요. 일정 부분. 그 수화에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땡큐는요? 아니 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해야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다 해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 정도 다 할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셔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축사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우리 서울시 진짜 장애인들이 다 모였을 때 체육대회 때 끝까지 식사까지 다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르신 다 도와드리고 그 땀 뻘뻘 내고 흘리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정성이 이런 데서 있는구나 오늘 느낍니다. 공감생에서 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분들 이렇게 행사하게 계시면 저도 감사한 게 그분들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저를 저희 당에서 그것도 저 한 사람 딱 찍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 2016년에 이제 우리 농아인 한국 농아인 협회가 생긴 지 70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때도 농아인협회에서 저 한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여당에서는 그때 보니까 문재인 당시 대표셨나 축사를 하시고 저희 당에서는 저 혼자 초청돼서 제가 그때 축사를 하는 영광도 가졌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 수어문화제 이런 거 할 때는 늘 제가 고정적으로 가고요. 또 그쪽에서도 의뢰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뭐 장애인 안전고용협회 손영호 회장님 하시는데도 제가 매년 가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장애인 고용 촉진하는데 홍보 대사가 돼주십시오.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군요. 늘 우리 뭐 지역에서도 이렇게 우리 장애인 협회들이 있으면 뭐 제가 초선할 때보다는 지금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늘 그분들 어려움 살피고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제가 함께 응원군이 돼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봉구의 닉네임처럼 털털한 동네 아저씨, 소통을 잘하는 법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토론 잘 깎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격이 없이 하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도 중증 장애인 관련 쪽에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쯤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남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누워 있는 중증 와상 장애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지금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케어하시는데 보니까 월 480시간. 그럼 이제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24시간 보호를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 그 개정이 되면서 52시간 문제도 거기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 특례 예외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65세가 넘으면 그 65세 장기 요양보험으로 장애 혜택을 못 받게죠.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마다 이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 복지부 다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국정감사하면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표 생각하지 말고 표 생각하지 말고 생명권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국무조정실장이 챙겨보시겠다. 잘 챙겨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구가 도봉을이잖아요. 도봉을이면 어디예요, 동이? 우리 도봉구인데 도봉구가 이제 그 같은 도봉자 들어가는 도봉 1, 2동, 방학 1, 2, 3동, 쌍문동은 짝수동, 2동과 4동이 저희 도봉을구 우리 지역구 행정동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한 번 또 낙선도 해보셨고. 근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역을 우선 저는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보다는 그 구청장이 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국회의원, 구청장이 함께 그 지역의 발전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일 못하는 국회의원, 일 안 하는 구청장이 와도 딱 어느 수준에 올라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세수도 확보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또 그 문화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 구민에게 제가 약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봉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도봉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끝판왕 공약일 텐데 도봉구의 도봉산 프로젝트. 이제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냥 도봉산 뭐 하나 갖고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건 그 나라 대표 공항 수도가 있는 공항에 내려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그 도봉산과 같은 명산이 있는 데가 없어요. 지리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군요. 그렇죠. 우리 인천공항에 내리면 이제 바로 논스톱으로 4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신호 한 번도 안 받고 외곽 타고서. 그런데 우리 도봉산이 또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도봉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모르시죠?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단위 면적당 그 인구 이동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립공원이에요. 도봉산이요? 국립공원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입니까? 여기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미 거기다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오고 세수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내리면 일본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학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면 그리고 남북 아니면 그 전 단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교통 관문이란 말입니다. 남북 교류 이거 관문이 될 수 있는 지역. 그 옛날 또 역사적으로는 북관대로라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다락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군요. 북관대 상업 출발하는 거기에 기지였어요. 그 도봉구의 역사와 지리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데다가 유스 호스텔 같은 거 크게 하나 딱 유스 호스텔 한 2,000객실 정도만 해놓으면 한 명씩 자면 2,000명이잖아요. 2명씩 자면 4,000명. 제가 한번 우리가 돈을 외지역에만 쓰고 그래서 산악회 할 때 우리 도봉구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500명 정도를 모시고서 도봉구를 걷고서 그다음에 도봉산 거기 있는 인근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서 했더니 한 4집 5집을 저희들이 꽉 채우는 거예요. 500명이.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은 그거잖아요.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그래서 그렇게 500명만 해도 그런데 2,000명이 2,000객실에 2,000명, 2명씩 자면 4,000명, 4명이 자면 8,000명.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걸 하는 순간에 저는 거기에
우리 민간에서 아마 자본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이 그 뭐 지금 도봉산역에서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와서 집에 가버리시거든요. 서울 시민만 하더라도. 그 혜택을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유실수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묘목이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거기서 감도 달리고 사과도 달리고 이렇게 대추도 달리고 유실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유실수 거리.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카페촌 같은 동굴 카페촌에는 연인들이 얼마나 좀 약간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얼마나 로맨틱 낭만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동굴 카페촌 찾아갑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굴 카페촌 뭐 연인촌 이렇게 이름을 짓든지 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봉산을 접근하는 접근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구가 강북 옛날에 서울 그러면 강북이 서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북 중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지금 강북 지역이다. 서울 특히 동북부 지역. 그런데 새로운 정말 그 서울다운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그 꿈을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다 좀 심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장애인들 이렇게 챙기고 그 어르신들 챙기는 그런 데서 사실은 제가 그 보이지 않는 산타크로스 역할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그런 거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초선 때는 우리 지역 발전의 비전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챙기는 거라서 우리 학교 막 정말 앙상하고 몰골도 그런 학교를 번듯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체육관 한 5개 짓고 학교에 그 운동장에 잔디구장 만들어드리고 지금도 제가 야당이 됐지만 그 우리 그 교육부 장관이 주는 특별 교부금 그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이 하는 특별 교부세 이런 거 제가 매년 챙겨서 지역에 필요한 학교, 필요한 곳에 뭐 이런 데 늘 공급을 하면서 우리 도봉구 전방위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예산이 많은 데라서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큰 거 SOC 사업이나 이런 거 안 주는 불교부 단체, 교부하지 않는 단체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건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뭐 중앙정부 예산서에 들어가는 10억 가져오기 힘든데 저는 또 그 역할을 하신 거네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다리 공공이 훨씬 많이 붙는 그런 역할들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뛰는 거는 우리 지역이 도봉구가 25개 구청 중에 지금 아직은 뒤에서 세면 굉장히 빠른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확 바꿔놓으려고 도봉산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봉산 프로젝트가 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런 소통 과정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도 또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되게 그 소홀하지 않는 그런가요? 남편. 저 오늘 방송 보고 계세요. 그러지 않는 확실합니까? 그러지 않는 아빠로 지금 집에서 돼 있습니다. 비결 말씀드려 볼까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당 대표실에서 그 일을 하는데 매일 그 일이 비서실 부실장을 했는데 그 일을 다 이게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행사 들어오는 거 가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다 제가 정리해서 이건 가자 말자 이렇게 대표께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 테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응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팁도 드리고 또 거기서 하는 스피치 뭐 축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리하려면 보통 새벽 1-2시에 끝나요. 그걸 월화수목금도 쭉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 아침인데 그럼 제가 월화수목금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근데 그렇죠. 그럼 일요일날 푹 자려고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바깥에서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색시, 내 애기들, 우리 애기들 한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들한테 이제 제가 아침상을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요리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근데 이제 대량 해보면 저렇게 눈대중으로 해보면 이렇게 뭐 소금간 이렇게 다 맞아요. 이거 아니면 셰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매주 제가 일요일 날은 을에 집사람 늦잠 자는 날.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그리고 아빠가 하면은 약간 제가 뭐 감자볶음 이렇게 하고 채 썰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집사람보다 기름을 좀 일부러 많이 넣어요. 그래야 맛있거든.
그리고 집사람 되게 싱겁게 하는데 약간 좀 보이지 않게 제가 벌써 그 짜게 하고. 요리하신 게 다 입증이 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한 거 맛있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게 가족에 대한 사랑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도 어떤 인식이 있냐면 네. 우리 신랑이 네. 또 우리 아빠가 시간만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챙기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안타까움을 애들이 이제 다 넘겨짚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그런 측면에서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말 어느 집 못지않게 그래서 제가 형편없는 아빠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뭐냐면 결국 큰 정치를 하더라도 이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가 딱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을 관리 못하면 그거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합네라고 겉은 그런데 집안에서 뭐 부부싸움하고 나오고 집안에 걱정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게 걱정해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뒤가 막 그런 거죠. 자녀가 지금 몇 명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원 볼 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서로 물어요. 아빠 내가 스트라이크야 내가 볼이야. 너네가 다 스트라이크라 그럽니다. 일남일녀를 두고 계시군요. 그 지금 다 성장했나요? 자녀들? 그러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내미는 엄마를 되게 원래 좋아하잖아요. 이놈도 보편적으로 이제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데 다른 한켠에 그 끈끈한 뭐 그런 거는 아빠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회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회계라는 걸 어떻게 해야지 장차 이렇게 쭉 커질 때 그때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복식 부기하는 방법부터 세금 절세하는 방법부터 이게 다 나오는데 제가 아들이 이제 조그만 걸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부기책 그걸 보고서 딴 데 갖다 쓰면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어디다 서가에 꽂아놨을 텐데 제가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이렇게 밑줄 치고 또 애가 안 봐도 되는 부분은 쭉쭉 이렇게 여기 보지 말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기도록 해서 해주고 제가 앞장에다가 우리 애 이름 담으면서 애기 안에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선물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해서 주고 괜찮아 아빠. 자녀분들하고 문자도 잘 주고받겠네요. 그렇게 자주는 못해요. 그렇대요. 현실적으로 그건 자주 못하고. 그 사실은 아이들 자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고생하는 건 솔직히 그 아내잖아요. 집사람이죠. 집사람이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아내한테 고맙다는 표현 잘 하세요? 사랑한다는 표현 하세요? 그런 거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거는. 또 묵뚝뚝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사랑한다 하세요? 저 가끔 합니다. 진짜.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아요,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조문하는데 이제 사모님을 이제 먼저 모신 제가 존경하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현 집사람한테 잘하라. 집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손잡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로가 되셨네, 더 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 제가 듣고 흘겨 듣지 않고 집에 보면 이제 우리 요리하는데 주방에 그 프로판 가스라 그러나요? 그걸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미세먼지 막 있고 이래서 그렇죠. 겨울에 특히 우리 주부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사실 폐 질환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단명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그래서 밤중에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다가 출근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그거 얼마냐 그랬더니 그거 좀 비싸대요. 그거 이제 집사람이랑 한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것도 그게 뭐야 그거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한테 그 생각 들겠네요. 그게 아이가 좋은 거는 한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그거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실은 맏며느리고 그래서 맏며느리고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하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싸다가 이렇게 조그만 용기에 싸서 다 나눠드리고 같이 먹고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대형으로 국 끓일 때나 그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아이가 고추 꽈리하고서 멸치하고 그래서 볶두고 이런 것도 이만큼 해요. 솥단지처럼. 그래서 그럼요.
그만큼 하셨으니까 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 카메라 보시고요. 그 아이들 카메라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사랑한다고 사랑 표현해 줘 보세요. 아니 아니 여기서 좀 얘기하고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제가 선거를 그 이제 재선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지만 제가 될 줄 알고 있다 떨어졌잖아요. 그게 선거가 4월 11일이었어요. 아, 4월 11일. 근데 우리 집사람 생일이 4월 12일이야. 바로 다음 날. 아이고. 그러니까 낙마했을 때 그 다음 날이 이제 집사람 생일인 거예요. 안타깝네요. 근데 집사람이 사실은 그 봉사를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원래 집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런 거 싫다 그래서 사실은 노원구에 뭐 홍파복지원인가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사모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봉사는 동네에서 하셔라.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다가 내가 당원들이 그러신다. 그러니까 그 당원들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복지관 몇 군데 늘 고정적으로 하는데 4월 11일 날 선거 떨어졌으니까 최악의 생일 선물을 그러겠네요. 준 나쁜 남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몸을 일으켜서 봉사를 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 찡하고 그랬겠어요. 그거 생각만 해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집사람한테 보고 한번. 네,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더 잘할게. 딱 미안해 더 잘할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 정말 오늘 김선동 의원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너무 짧아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또 출연하라고요? 지상파 저기 안 하신다니까 복지팀을 모실 거 아니에요. 지상파제 나갈 생각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감세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공감세상의 김선동 도봉구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 또 그리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정말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